독을 뿌린 자는 결국 스스로 독을 마시게 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000원짜리 사탕 하나가 어떻게 한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믿고 있던 사람에게서 칼을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작년 제 생일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받은 생일 선물이 바로 1,000원짜리 박하사탕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서운함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제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그 악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 73입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진수 하나뿐입니다. 진수는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 3년 전에 결혼해서 민지라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지은 집입니다. 청담동 한복판에 있는 전통 한옥이지만 내부는 현대식으로 개조해서 살기 편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남편이 부동산 사업을 해서 꽤 성공했거든요. 집 말고도 강남역 근처에 상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임대료로 생활에는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수도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어서 우리 부부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남편은 골동품 수집이 취미였는데 특히 조선시대 도자기와 서화를 좋아했습니다. 집 다락방에는 남편이 평생 모은 골동품들이 가득했어요. 진수는 어려서부터 효자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의사가 된 후에도 바쁜 와중에 자주 집에 왔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온화하고 착한 성격이었죠. 그런 진수가 3년 전에 데려온 여자가 민지였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예쁘고 단정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저에게도 정말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대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한다고 했고 집안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부모님도 교양 있어 보이는 분들이었고요. 결혼식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항상 저에게 어머님 어머님 하며 존댓말을 썼고 명절 때도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진수도 행복해 보였고 저 역시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말하는 것에 대답이 조금씩 건성스러워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진수가 있을 때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특히 남편의 유품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머님, 다락방에 있는 그 오래된 것들 언제쯤 정리하실 건가요? 먼지만 쌓이고 있어서 보기가 좀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돌려서 말했지만 점점 직접적으로 바뀌었어요.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 민지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낡은 것들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요. 젊은 사람들은 깔끔하고 모던한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그건 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소중한 것들이야.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추억이 담긴 유품이란다.
하지만 민지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작년 봄에 첫 번째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마트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민지가 다락방에서 뭔가를 치우고 있었어요. 올라가 보니 남편의 골동품 중 일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지야, 여기 있던 청화백자는 어디 갔니? 제가 물어보니 민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버렸어요. 어차피 가치도 없는 것 같던데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서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청화백자는 남편이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사온 것이었거든요. 값비싼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의미가 깊은 물건이었어요. 남편이 그걸 사오던 날의 기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한데 며느리가 그걸 쓰레기처럼 버렸다니요. 민지야, 넌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제가 소리를 지르자 민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구닥다리 물건들 때문에 집이 박물관 같아요. 저희도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돌아가신 분의 물건만 붙들고 있을 건가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면 될 텐데 마치 남남처럼 말하는 것이 너무 차가웠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지가 돌아서며 중얼거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정말 고집불통이네.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고집 부릴 건지. 그날 밤 진수가 왔을 때 저는 이 일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엄마, 민지 말도 일리가 있어요. 너무 많은 물건들을 보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씩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진수야, 그건 내 아버지의 유품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제가 항변했지만 진수는 여전히 아내 편을 들었어요. 엄마, 아버지도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민지도 나름대로 엄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 너무 서러웠어요. 혹시 내가 정말 고집이 센 시어머니인 걸까? 혹시 민지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밤새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민지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민지가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들은 건데 민지가 폰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완전 고집불통이야. 집에 쓸데없는 골동품만 가득하고 치우자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솔직히 그런 거 다 팔면 돈도 꽤 될 텐데 말이야.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지는 골동품을 정리하자는 게 아니라 팔아서 돈을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 나도 빨리 그 집 물려받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너무 건강하셔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집이랑 그 상가 건물인데 시어머니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아, 그리고 언니, 나 요즘 시어머니한테 조금씩 압박을 가하고 있어.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늙는다고 하잖아. 별일 아닌 걸로도 짜증내고 은근히 무시하고 그러고 있어. 어차피 오래 못 버틸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였군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민지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불편함들이 모두 설명이 되었어요. 민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진수에게 말해봐도 믿지 않을 것 같았고 설사 믿는다고 해도 가정이 깨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지냈어요.
그러던 중 지난해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12월 15일 제 73번째 생일이었어요. 진수는 출장으로 외국에 나가 있었고 민지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제 눈에는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작은 봉지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뭐니, 이건? 제가 물어보니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단 걸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탕 사왔어요. 다이소에서 산 박하사탕인데 입가심으로 드세요. 저는 그 봉지를 열어봤습니다. 1,000원짜리 박하사탕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생일 선물이 1,000원짜리 사탕이라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지야, 이게 생일 선물이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민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께서 단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몸에도 좋고 입도 깔끔해지시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다못해 동네 마트에서 파는 케이크라도 사왔다면 기분이 나을 텐데 1,000원짜리 사탕이라니요. 그래, 고맙다. 저는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민지는 곧 갔고 저는 혼자 남아서 그 사탕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며칠 후 진수가 외국에서 전화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출장 때문에 생일을 챙겨드리지 못해서요. 나중에 좋은 선물 사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진수에게 민지가 사탕을 준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민지가 일부러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민지에게 똑같이 갚아주기로 말이에요. 마침 얼마 후 민지 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있다고 했어요. 민지가 와서 어머님도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갈게. 축하 인사도 드려야지. 저는 일부러 밝게 대답했어요. 민지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뭐라고 하지는 못했죠.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지가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해주기로 했어요. 명품 포장지와 고급 박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민지가 준 1,000원짜리 박하사탕을 넣었어요. 마치 아주 비싼 선물인 것처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칠순잔치 날, 저는 최고급 한복을 입고 갔어요. 명품 백도 들고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도 가져갔고요. 잔치 장소에 도착하니 민지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민지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 사돈이세요. 청담동에 사시는 분인데 정말 품격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선물을 전해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 나중에 집에서 천천히 열어보세요. 민지 어머니는 그 큰 선물 박스를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잔치가 끝난 후 민지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마음이 조금은 후련했어요. 잔치가 끝난 후 이제 민지 어머니가 그 선물을 열어보면 민지가 어떤 기분을 느낄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늦게 진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민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설마 제 선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제가 물어보니 진수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심장마비 같은데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엄마도 빨리 와보세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는 민지와 민지 어머니, 그리고 진수가 있었어요. 민지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어보니 민지 어머니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사돈 어머님이 주신 선물을 열어보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탕을 몇 개씩이나 드시고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그 사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건 민지가 저에게 준 사탕이었는데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급성 신부전으로 쓰러지셨는데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았습니다. 급이 혹시 특별한 약물을 복용하셨나요? 약물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민지 어머니가 대답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했어요. 아, 그런데 사탕을 드셨어요. 사돈 어머님이 주신 박하사탕을요.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그 사탕이 특별한 건가요? 그때 민지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 사탕은 민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민지야, 왜 그래? 진수가 물어보니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탕에 제가 약을 넣었어요.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그냥 조금 아프게만 하려고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민지가 무너지듯 앉으며 자백했습니다. 무슨 약을 넣었는데? 의사가 급하게 물어봤고 민지가 대답했어요. 이뇨제요. 칼륨을 빠뜨리는 약이에요. 시어머니가 조금 아프시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하려고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민지가 저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아프게 만들려고 했다고 하지만 그 약이 민지 아버지에게는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민지가 울부짖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 집과 재산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저는 그냥 빨리. 진수가 민지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진수의 모습이었어요. 항상 온화했던 아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민지가 어머님, 안 돼요. 하며 말렸지만 저는 끝까지 신고를 마쳤어요. 경찰이 왔을 때 민지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저에게 독이 든 사탕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사탕이 아버지에게 갔고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위험해진 거라고요. 저는 정말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아프게만 입원이라도 하시면 제가 간병을 하면서 좋은 며느리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지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경찰이 민지를 연행해 갈 때 민지 어머니가 제게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 어머님, 우리 민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키웠어요. 제발.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돈댁, 미안하지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노렸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아, 그리고 지금 사돈어른이 위험한 것도 다 민지 때문이에요. 다행히 민지 아버지는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심장에 무리가 와서 한동안 병원 생활을 해야 했고 건강도 많이 나빠지셨어요. 차로 보니 무리가 서르고 단데 재판에서 민지는 살인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비록 직접 저를 해치지는 못했지만 의도적으로 독을 넣었다는 것이 명백했거든요. 게다가 그 독 때문에 민지 아버지가 생명의 위험까지 겪었으니까요. 재판 과정에서 민지의 진짜 모습이 더 드러났습니다. 검찰에서 민지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민지가 인터넷에서 시어머니를 아프게 하는 방법, 이뇨제 과다 복용 증상 등을 검색했던 기록이 나왔어요.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거죠. 또한 민지가 친구들과 나눈 카톡 대화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빨리 집 물려받고 싶은데 너무 건강해서 답답해. 같은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조금만 아프게 해서 입원시킬 방법 없을까? 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모든 증거를 보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진수는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민지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어요.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걸 알면서도 민지 편만 들었어요. 진수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진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지가 너무 교활했던 거지. 엄마도 처음에는 민지를 좋아했잖니. 하지만 진수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민지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미수와 상해 혐의였죠. 민지는 계속 죽이려던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어요. 판결이 나온 후 민지 어머니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친척들과 함께 왔어요. 모두들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사돈 어머님,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민지가 어리석었지만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지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사돈댁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민지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 의도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돈어른께서 그 일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실제로 민지 아버지는 그 사건 이후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도 힘들어 하셨고 정신적 충격도 컸죠. 자신의 딸이 시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민지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결국 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지는 여자 교도소로 가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머님을 해치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끔찍합니다. 3년 후에 나오면 다시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바로 태워버렸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거든요. 진수는 그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지와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의 범죄 때문에 병원 내에서 시선이 좋지 않았거든요. 엄마, 저는 서울을 떠나려고 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의사 일을 계속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진수가 말했을 때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했어요. 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 어디로 갈 생각이니? 제가 물어보니 진수가 대답했어요. 강원도 어느 작은 도시에 의사가 필요한 병원이 있대요. 거기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저는 진수를 응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리고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중 일부를 진수에게 보내주기로 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정착할 때까지 도움이 될 테니까요. 진수가 서울을 떠난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그동안 민지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평온해진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남편의 제사상에 차를 올리고 다락방에 있는 골동품들을 하나씩 꺼내서 닦아주었어요. 민지가 버리거나 망가뜨리지 못한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남편이 특히 아끼던 청자 화병을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지켜냈어요. 며느리가 다 없애려고 했지만 엄마가 막아냈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말이에요. 몇 달 후 진수에게서 소식이 왔어요. 강원도에서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했어요. 작은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동료들도 좋고 환자들도 만족해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괜찮아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일하니까 마음도 편해져요. 엄마도 건강 조심하시고 곧 찾아뵐게요. 진수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서 저도 기뻤어요. 그리고 올해 봄 진수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간호사와 사귀고 있다고 했어요. 민지보다 나이는 좀 많지만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혜 씨라고 하는데 환자들을 정말 잘 돌봐주고 저한테도 너무 잘해줘요. 무엇보다 엄마를 만나 뵙고 싶어 해요. 진수가 말했을 때 저는 조금 걱정도 되었어요. 진수야,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 엄마는 또 그런 일 겪기 싫어. 제가 말하니 진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소혜 씨는 자기 부모님도 정말 효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며칠 전, 소혜 씨가 진수와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첫인상부터 민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갈하고 무엇보다 눈빛이 순수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진수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소혜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말투도 자연스럽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날 소혜 씨는 저를 위해 직접 만든 밑반찬들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밑반찬 준비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만든 건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밑반찬을 맛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졌어요. 김치도 제가 좋아하는 맛으로 담갔고, 콩자반도 제가 어려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 났어요. 소혜야, 이거 정말 맛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했니? 제가 칭찬하니 소혜 씨가 수줍게 웃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어려서부터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날 저녁, 소혜 씨는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까 말렸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그리고 정말 꼼꼼하게 설거지를 해주었어요. 민지는 한 번도 제가 설거지하는 걸 도와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무엇보다 소혜 씨는 다락방에 있는 골동품들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님, 이 도자기들 정말 아름다워요. 아버님께서 수집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정말 안목이 좋으셨나 봐요. 아버님께서 수집하신 거라고. 그래,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들이야. 조선시대 백자도 있고 고려청자도 있어. 제가 설명해 주니 소혜 씨가 정말 관심 있게 들었어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하나씩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민지는 이 골동품들을 쓰레기 취급했는데 소혜 씨는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였어요. 진수와 소혜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소혜 씨의 눈빛에서 욕심이나 계산이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소혜 씨가 혼자 저를 찾아왔어요. 진수는 병원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왔다고 했어요. 어머님, 혼자 오셔서 심심하실까봐 놀러 왔어요. 아이고, 바쁠 텐데 뭘. 제가 말하니 소혜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어머님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나요. 그날 소혜 씨는 저와 함께 다락방 정리를 도와주었어요. 골동품들을 하나씩 꺼내서 먼지를 털고 정리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각각의 유래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물어봤고요. 어머님, 이 청자 향로는 언제 구하신 거예요? 정말 귀한 것 같은데요. 소혜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건 내 아버지가 우리 결혼 25주년 때 사오신 거야. 그때는 돈도 별로 없었는데 몇 달 동안 용돈을 모아서 사오셨지. 그 이야기를 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소혜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의미 깊은 것들이네요. 이런 소중한 것들을 잘 보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도 천국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소혜 씨가 고마웠습니다. 민지가 없애려고 했던 것들을 소혜 씨는 소중하게 여겨주었거든요. 지난주에는 소혜 씨가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는데 정말 순박하고 좋은 분들이었어요.
특히 소혜 씨 어머니는 저와 나이가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어요. 사돈댁, 우리 소혜가 정말 착하죠? 어려서부터 부모 말 잘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 섬기는 것도 잘하고 소혜 씨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요. 소혜 씨 정말 좋은 아이예요. 진수가 복 받은 거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차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소혜 씨 아버지는 남편의 골동품들을 보고 감탄하셨고, 사돈어른 정말 안목이 좋으셨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민지 집안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어요. 민지 부모님은 항상 체면을 차리려고 하고 무엇인가 내세우려는 느낌이 있었는데, 소혜 씨 부모님은 정말 자연스럽고 진실했어요. 진수와 소혜 씨는 올 가을에 결혼한다고 했어요. 조용하게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진수도 좋은 사람을 만났고 저 역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민지라는 악몽에서 벗어나니까 인생이 다시 밝아진 느낌이에요. 어제는 혼자서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남편 생각을 했어요. 여보, 우리 진수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 며느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지금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민지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아요. 물론 용서할 수는 없지만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친 거니까요. 만약 민지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다면 우리 가족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제가 가진 재산을 나중에 물려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민지의 부모님도 참 안 됐어요. 딸 때문에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 거예요. 특히 민지 아버지는 건강도 나빠지셨고 정신적 충격도 컸을 거고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그 악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민지가 저에게 독을 주려고 했지만 결국 그 독은 민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갔고 민지는 감옥에 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가족이라는 건 혈연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민지는 법적으로는 저의 며느리였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소혜 씨처럼 진심으로 저를 어머니로 모시려는 사람이 진짜 가족인 거죠. 요즘 저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진수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져서 정의가 실현된 것에 감사해요. 지난달에는 진수와 소혜 씨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소혜 씨가 제 팔짱을 끼고 어머님, 바다가 정말 예쁘죠? 라고 말할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민지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후회해봐도 소용없죠. 앞으로 제가 살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은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진수와 소혜 씨가 결혼해서 예쁜 손자 손녀를 낳아주면 제가 그 아이들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골동품들도 잘 보관해서 나중에는 진수에게 물려줄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정성과 사랑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도요. 제가 받은 1,000원짜리 박하사탕은 정말 모욕적인 선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준 고마운 선물이 되었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민지에게 속았을 테니까요. 인생은 참 신기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기도 하니까요. 지금 저는 청담동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진수가 자주 안부를 묻고 소혜 씨도 틈틈이 찾아와 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의 영정에 차를 올리고 골동품들을 닦아주고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해서 먹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공원에서 게이트볼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고 있어요. 70대에 새로운 취미를 갖는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얼마 전에는 진수가 엄마, 혼자 계시기 심심하시면 저희가 서울로 올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진수는 강원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저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수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었어요. 다음 달에는 진수와 소혜 씨의 결혼식이 있어요. 강원도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할 예정이에요.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이번에는 정말 마음 편히 며느리를 맞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혜 씨가 어떤 한복을 입을지, 진수는 얼마나 행복해할지 생각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나와요. 민지와 결혼할 때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평온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그 모든 시련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돈이나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랑이고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민지는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진실 때문에 더 큰 행복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요? 앞으로도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거예요. 매일매일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수와 소혜 씨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제가 할머니로서 그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줄 거예요. 혹시 민지가 3년 후에 출소해서 저를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용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원망스러울지. 하지만 그때가 되면 제 마음도 더 넓어져 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민지도 교도소에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만약 민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온다면, 그때는 한 번쯤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전처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용서는 해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민지의 태도에 달려 있겠죠. 만약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또 다른 욕심을 부린다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요즘 가끔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가족끼리 재산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 서로를 해치려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산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하다고요. 욕심을 부리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으면 그 후에는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민지처럼 말이에요.
지금 민지는 아마 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후회하며 지내고 있을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진심으로 저를 어머니로 모셨다면 지금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다르다고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엄하게 꾸짖는 것이기도 해요. 민지의 부모님도 아마 민지가 어려서부터 너무 이뻐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민지가 욕심쟁이가 되었는데도 모르셨을 거고요. 만약 진작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역시 진수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남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것,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진수가 지금도 착하게 살고 있는 거겠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해요. 노력 없이 쉽게 얻으려고 하고 때로는 부정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얻은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진짜 성공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도 그렇게 얻은 것들은 평생 기반이 되어줄 거예요.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젊을 때는 정말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조금씩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은 재산들이 더욱 소중한 거죠. 만약 민지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와 함께 우리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고 남편의 유품들도 소중히 지켜줬을 텐데요. 그랬다면 저도 기꺼이 제 재산을 물려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소혜 씨에게 갈 거예요. 소혜 씨라면 우리 가문의 전통도 잘 이어갈 것이고 남편의 유품들도 소중히 여겨줄 거니까요. 어제는 소혜 씨가 전화해서 어머님, 제가 한복 짓는 법을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복에 관심도 없는데 소혜 씨는 우리 전통을 배우려고 하니까요. 그럼 우리 같이 배워보자. 할머니가 예전에 한복 짓는 것도 좀 했거든. 제가 말하니 소혜 씨가 정말 기뻐했어요. 와, 정말요? 어머님께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진짜 며느리의 모습이에요. 시어머니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요. 민지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민지와 지낸 3년 동안 우리는 진정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항상 표면적인 대화만 했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소혜 씨와는 처음 만난 날부터 마음이 통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게 진짜 가족 관계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어지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죠. 혈연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혈연 관계가 없어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소혜 씨처럼 말이에요. 소혜 씨는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진짜 딸이 되었어요. 반대로 민지는 법적으로는 제 며느리였지만 마음으로는 한 번도 가족이 된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남이었던 거죠. 이제 민지가 출소하면 다시 만날 일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민지는 전과자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거고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만나게 된다면 저는 민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민지야,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 물론 민지가 제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충고는 해주고 싶어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민지에 대한 원망도 분노도 다 털어버렸어요. 그런 감정들을 품고 있으면 제 마음만 힘들어지니까요.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진수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제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것, 모든 것에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3년형은 너무 가볍지 않느냐고 말씀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민지가 받을 진짜 벌은 감옥살이가 아니라 평생 안고 가야 할 죄책감이니까요. 3년 후에 나와도 민지의 인생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울 거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는 진수를 잃었어요. 진수 같은 좋은 남편을 다시 만나기는 힘들 거예요. 욕심을 부리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요즘 저는 매일 일기를 써요.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들을 기록해 두는 거예요. 나중에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거든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런 것을 배웠지. 너희들도 할머니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더 현명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어요. 특히 민지 이야기는 꼭 들려주고 싶어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당한 나이가 되면 꼭 들려줄 거예요. 그래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평온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좋았지만 그때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불안도 없어요. 진수가 잘 살고 있고 좋은 사람과 결혼할 예정이고 저 역시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가끔 친구들이 혼자 살기 외롭지 않으냐고 물어봐요.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요. 마음이 평온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도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의 영정에 인사를 드리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골동품들을 닦아주고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경계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편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길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사랑하지는 마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세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사세요. 비록 힘들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정직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저의 경우처럼 말이에요. 민지는 욕심과 거짓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진실과 정의로 더 큰 행복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독을 뿌린 자는 결국 스스로 독을 마시게 됩니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시고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보다는 사랑을 주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저처럼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